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12번 가실게요. 과중조사네요. 이거 여러분 과중조사는 괄호넣기로도 중요하고요. 또 계산 문제로도 너무 중요하죠. 자, 보실게요. 뭐 과중조사는 이거 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이 전체에 대해서 쓰시오도 충분히 15점 가능합니다. 업무 법무실 내용 그대로. 저런 서술형 15점 서술을 쓸 때는요, 목차 잡아야 됩니다. 업무 법무서 보면은 큰 제목 서술, 큰 제목 서술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 목차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통째로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보시게 하루 넣기. 밤이 나왔고요. 참다래. 제 강의 중에 우리 두 개 묶어서 반팔 참치라고 해드린 데 있습니다. 한번 80% 참다래, 70% 반팔 참치 보여드리겠고, 오미자 나왔고, 유자. 저 과중조사가 좀 이따 제가 서브노트로 보여드릴 건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 가로넣기니까 과중조사죠. 개당 과중이죠. 결국은 구람, 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표본조사죠. 그래서 표본 과실 무게가 있고 정상, 그다음에 정상이 있고 소가 두 개로 나눕니다. 정상과 소개로 나눈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데 소과에 대해서는 다 인정 못하겠고 반팔 참치에서 반팔 80%만 인정한답니다. 얘는 80%. 다른 거 없으니까 80% 또는 0.7, 0.8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참다래는 반팔 참치니까 70%죠. 참다래는 50g 초과와 50g 이하로 나누어서 50g 이하 얘들 소과처럼 같은 개념이면 작은 개념 얘에 대해서는 70%만 또는 0.7만 인정하겠다 그 뜻이고요. 오미자는 잘 보시면 얘는 표본 구간별로 표본 구간 내 여러분 업무방법에 보시면 오미자는 한 표본 구간의 길이는 길이 방향으로 1m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당 한 표본 구간만 메타당 착과된 과실과 낙과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즉 떨어진 거 다 긁어 모아서 무게 조사되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에 있는 과실을 수확해서 무게 제고해서 1표본으로 난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지금 잘 보신 대로 개당 무게가 아니에요. 오미자 요 뒷살만한 거 여러분 어디 마트 가서 오미자 하나 이렇게 파는 거 봤어요? 마트는 통 단위, 봉지 단위로. 근데 다른 거 밤, 참다리 이런 것들은 따로 팔죠. 밤은 무게를 따로 댄다 얘는. 보통 우리 사과, 배, 복숭아 애들은 개당 무게로 나오잖아요. 얘는 표본 구간당 무게입니다. 좀 이따 보충 설명 드릴게요. 유자. 자, 수학 개시 전 유자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만 있어요. 수학 개시 이후에 없어요. 그리고 감수량 조사 이런 거 이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요겁니다. 요 하나예요. 유자는. 그때 과중조사. 자, 색깔 바꿔서 과중조사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요거는 3개보다는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딱 됐죠. 딱 봐도 착과가 평균적인, 딱 봐도 뭐 50개부터 뭐 400개가 달렸다면 그 중에 딱 중간 정도 평균적인 나무에서 추출하라 그런 거예요. 조금 달린 나무, 잔뜩 달린 나무가 아니라 착과 고르게 평균적인, 달린 게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라고. 3주 이상이니까 우리 실무적으로 딱 3주만 합니다. 업무 방법 써서 몇 주 몇 개 이상이면 그냥 최소만 하면 됩니다. 왜? 시간과 비용 때문에. 크기가 평균적인, 이번에 그 표본주 안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표본주 안에서 수확해야죠. 품종별 20개 이상. 이건 이제 뭐. 다음에 농지당 60개 이상. 포도는 얘가 30개 이상. 포도는 비싸서 30개만 따도 계약자가 좀 부르뜨고 쳐다봅니다. 여러분 표본조사 계약자가 포도송이 너 떨어뜨리기만 해봐. 포도 비가리에서 높이 낮아 여러분. 포복해야 돼. 포복해야 돼. 키 큰 사람 불리합니다. 포도. 키가 180, 190 되시는 분들은 포도 조사 나가지 마세요. 허리 끊어집니다. 바닥으로 박박해야 돼요. 이거. 됐습니다. 이제 이게 다 끝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 남았어요, 여러분. 자, 과중조사체 업무방법에서 서브노트 한 겁니다. 본강의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시기가 나오죠.
과정조사에 대해 제가 싹 다 훑어봤습니다. 시기는 수학 개시전과 수학 개시. 아까 유자 있었죠? 얘는 유자는 처음부터 이 기간에 해당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뭐요? 과정조사라면 적어도 완전히 얘가 익었다는 게 정상이잖아요. 익지도 않은데 무게 달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중이라면 판매되는 그 가격을 계산해야 되니까 예. 수학 직전이거나 그죠? 수학 직전에는 이미 수학 시기니까 얘는 사고 접수 직후가 맞겠죠. 그런데 얘가 조금 용어가 달라요. 품종별 시기가 수학 시기가 바로 수학 때입니다. 수학 직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실무상은 같은데 용어가 우린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니까 갖다가 같은 거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품종별 수학식이라고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겠고 여기도 품종별 수학식으로 써야 된다. 뭐 포복자 이걸 이른바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냥 종합가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제일 먼저 누구나 다 나가는 적과전, 과수사정, 사갑의 단감, 떫은감의 적과오, 착과수서 다 나가실 거고요. 포도, 복숭아, 자두도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시에 나갈 겁니다. 얘들도 사고가 나지 않아도 무조건 나갑니다. 됐죠? 이렇게. 그런데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사람입니까? 이게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보시면 오미자고 매실, 대추, 살균 어때요? 딱 봐도 크기가 작아요. 우리가 오미자 하나의 무게, 대추 하나의 무게 어디가 하나당 몇 그램이 재보신 분 계세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미자가 메데쌀의 경우는요, 잘 보시면 이 나머지 과실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오리지널 우리가 말하는 과중, 개당 몇 그램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당 몇 그램이냐. 그게 과중조사예요. 그런데 어메이나 어무바옷에는 과중조사라고 딱 돼 있고 얘들도 표시가 돼 있어요. 아까 문제도 나왔잖아요. 아까 오미자가 나왔었나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개당 무게가 아니라 표본 구간당 착과량, 낙과량을 얘기합니다. 어무바옷 페이지 연동해드렸고요. 그리고 메데쌀 역시 한 개당 무게 아니라 한 표본주당 착과량, 낙과량을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당 몇 킬로그램이냐, 주당 무게가 얼마냐, 한 표본간 길이당 몇 그램이냐 이 얘기예요. 엄연히 얘랑 다르죠. 개념 차이만 알아두세요. 아 그러네 실제 그러네. 됐죠. 포도나무 한 나무당 몇 아니죠. 포도는 한 송이 한 송이가 비쌉니다. 비쌀 때 막 포도 막 한 송이 거봉 막 10,000원 하는 것도 봤어요. 10,000원 하는 거. 오케이, 됐죠. 그리고 제가 또 선물로 또 하나 드렸죠. 여기 적과전 과수사종. 아까 포복자는 종합과수라고 한다고 했고 적과전 과수사종 우리가 말한 적과전 종합이면 4배 단더블 얘기합니다. 얘들은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시 이미 결정돼 있어요. 과거 자료로 딱 정해져 있겠죠. 가입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도로 과중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개당 무게. 더군다나 품종에 관계없이 통일하고 다른 건 뭐예요? 위에는 품종별로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과전, 과수사종, 4배 단답은 품종에 관계없이 통일하다. 좋죠? 싹 다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확인하시라고 페이지까지 연동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 시험 나온 게 여기잖아요. 이거 반팔참치. 참다리 여기. 암기 팁 써놨잖아요. 반팔참치.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머지는 똑같죠. 개수분의 무게. 개수분의 무게인데 소가에 대해서만 80%, 개수분의 무게인데 50g 이하에 대해서만 70%. 이게 다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정상이라면 여기서 정상이라면 30ml로 나눈 거죠. 밤에선 30ml 기준, 참다리는 50g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낸다면 잠깐만요. 자, 출제를 또 확장해야죠. 우린 저거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포인트를 잡아보면 여기서 여기를 볼게요. 밤은 정상과 소가를 나누는 기준이 30ml 초과냐 이하냐. 그리고 참다리는 반팔 참치를 했고 참다리는 50g 초과냐 이하냐. 결국은 작은 거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80%, 70%만 인정해 주는구나. 여기까지. 다음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건드릴 것 같은데요. 50g, 30ml. 딱 보이지 않아요? 냄새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방금 봤던 과중조사의 표본 추출 품종별 20개, 농지장 60개, 30개와 얘는 착과 피해 표본 추출. 저거 왜 해요?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하려고 저기서 맥스A 빼는 거고, 낙과 피해 표본 추출 왜 해요? 낙과 피해 구성 조사하려고 낙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A 하려고. 저것도 표본 추출이잖아요. 과수원 전부 다 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난리 나죠? 그때 표본 추출 개념. 이것도 예술이죠. 이렇게.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률과 낙과 피해 구성률이 품목별로 전후까지 다 해놨습니다. 유자는 역시 이 뒤에 아무것도 없죠. nothing error. 이게 다 서브넷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는 과정조사 나왔다면 그 문제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몇 회도 끝났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50g하고 30ml 다음에 적어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시기? 그럼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네. 왜? 얘 때문에. 지금 비슷하잖아요. 품종별 20개, 농지장 60개. 과정조사에 있었잖아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미세하게 달라요. 또 얘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듯 다른 듯. 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강의 준비할 때 수시로 이거를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합니다.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마지막에 볼 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잘 안 외워, 중요한데 잘 안 외워지는 것들, 그걸 막판에 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아리까리 합니다. 왜? 확 다르면 안 헷갈리는데 비슷비슷해. 조금씩 달라요. 출제자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됐죠? 자, 이번에 문제 13번 어렵지 않죠? 문제 13번 어렵죠? 5점 나왔는데, 딱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시사점 뭐냐면,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조사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딱 가로놓기로 했다. 이거는요, 업무법에서 그대로 딱 들고 온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죠. 표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중에 하부 내용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근거로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 조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조사의 조건을 핵심적으로 가로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 물어본 겁니다. 딱 박스 친 거. 그래서 이항 직파 불능 조사의 조건은요. 이항 한 개이죠. 7월 31일까지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까지 농지 전체를 이항 집하지 못한 경우에, 그다음에 제2항 재집하는요. 역시 이항 한 개까지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집한 경우죠. 여기가 포인트. 그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는 식물재 피해율 65% 이상에서 딱 요구하는 답만 써주시면 되세요. 뭐 여기서 군대에서 수학형 조사인데 뭐 피해율의 자기부담 비율 초과 뭐 이런 거는 그건 괜찮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손해평가반 추가 조사 일정 이래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공부하실 때 이건 간혹 나옵니다. 저게 교재에서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뚝 떨어서 그냥 가로넣기. 이렇게 좀 본강하면서 제가 쭉 기본서 훑을 때 그때 다 거의 다 해드립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문제 14번. 감자에서 계속 보시면 자, 피해율 구하래요. 피해율 공식은 무조건 나와야죠. 평수, 미, 병, 평. 바로 수고해야죠. 딱 수고합니다. 평수, 미. 감자는 병충해로 보상하니까 병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평,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주어졌고요. 미보상 감수량을 봤더니 미보상 비율도 미보상 비율 주어졌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미보상 비율 그냥 때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충해 감수량 줬죠? 병충해 여기 무게에 대해서 무게, 그 다음에 무손등 무게, 병충해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그 다음에 등급별 인정비율 물음병이 있었죠. 물음병은 영모 갈무리하고 감잎에 가로둘러에 차는 영모 갈무 무 갈증병 물음병 90%죠. 딱 써놨죠. 0.9 써놓고 됐죠. 이렇게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여기 40%인데 여기가 빠져 있나요 지금? 아 여기로 밑으로 내려왔네.
병충해 손해 정도 비율 40%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공지 너무 쉽죠. 이제 수확량 구하는 거잖아요. 수확량 구하는 거 우리 서브노트 일도 아니지 않나요? 자, 서브노트로서. 자, 쭉 보실게요. 먼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을 먼저 가셔서 감자. 왜 감자만 제가 서브노트 따로 만들었을까요? 병충해 감지량 때문에 한 번 더 넣어본 겁니다. 자, 수확량은요, 항상 이렇죠? 얘를 따로 해서 답지에 이렇게 예쁘게 써라. 됐죠?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과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 수확량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서 답안지 오른쪽에 이렇게 딱 써준다.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얘가 뭐요? 표본구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므로 표본구한 면적분의 표본구한 수확량. 얘 구하는 싸움이죠. 얘는 문제에서 주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얘 갖고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간에 이제 표본 구간 수표를 외워야 될 때가 옵니다. 늘 말씀드려요. 아직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 경작 면적, 재배 면적분의 평년 수확량 다 주어진 자료죠. 얘만 구하면 됩니다. 제 구하는 싸움이죠. 저 표본 구한 수확량 이거 그리다 이제 W weight 무게 개념을 쓰려고 했는데 변기 모양이 비대가 돼 버렸어요. 이거 비대가 아니고 weight 무게입니다. 무게. 정상 감자의 무게는 100%. 발병 감자의 무게도 100%. 다만 50% 감자의 무게는 50%만 인정을 한다. 표본과 수확량을 계산할 때. 그래서 저 50% 감자를 판별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시겠습니다. 최대 지름 5cm 미만 또는이죠. 자, 볼게요. 최대 지름 5cm 미만이라고 저희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순진하게 최대 지름 5cm 미만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줬죠? 이렇게. 2kg. 좋다 이거예요. 2kg 곱하기 0.5 하면 돼. 그런데 문제로 저렇게 안 주고 어떻게 준다? 최대 지름 5cm. 그럼 50%에 100%예요. 50%, 5cm면 5cm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최대 지름은 5cm로 주면 0.5가 아닙니다. 100%고 5cm 미만이니까 4cm, 3cm는 50%만. 다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서브에서 와서 하던 거 있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문구. 피해가 50% 이상 감자에 대해서 50%는 감자는 피해 인정 개수로 수확량 계산 시 50% 무게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여기. 피해가 50% 이상은 피해가 60%, 70%, 80%, 90%, 100%, 심지어 100%까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피해 60%는 피해 5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피해 100%도 50%에 해당해요. 즉, 다시 말하면, 피해가 100%면 여기다가 피해 인정 개수를 0으로 하면 안 되죠. 0.5. 수확량이니까. 얘는 0.5. 피해가 60, 70, 80, 90, 100 모두 다 피해 5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 쏘가가지고 60% 주면 수확량은 1만에서 0.1에서 0.4. 큰일 납니다. 피해 인정계수 수확량, 표본과 수확량에서 인정계수는 100%, 50%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걸 이른바 50%형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50%형이라고 쓴 겁니다. 50% 감자가 아니라. 제가 이것도 문제 맞는 거 있는데, 아니, 교수님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내야 되겠습니까? 예, 문제가 점점 더럽고 치사해지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기서, 판가름 여기서 나겠죠? 나머지 공식은 일도 안 있잖아요. 누구나 다 외우는 거니까. 그리고 병충해 감자형도 보세요, 제가. 다 만들어 들었었죠? 보여드리죠, 이렇게. 문제로 오셔서 이제 갈게요. 다 나왔잖아요. 볼게요. 실제 경작 면적도 아까 타작물 미보상 타미기 면적도 다 줬죠? 딱 봐도 예에서 빼니까 조사 대상 면적 2,800제곱미터. 표본관 면적 다 줬습니다. 무게 다 줬습니다. 자기 부담 면적 다 나왔어요. 이 일도 아니죠, 뭐. 제 서브넷에서 본 대로 뭐예요?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타미기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표본 구한 면적에서 표본 구한 수확량, 이거 구하는 쌈이라고 그랬죠? 표본 구한 수확량은 얘가 바로 써버리네, 내가. 처음 하나 좋으면 되는데, 여기는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 곱하기 재배 면적분의 평년 수확량.
두 개를 더해서 얘를 기왕이면 답안에 요 정도에 써주시면 훨씬 더 예뻐요. 여기다 쓰는 것보다. 미보상 감지량은 평수 미보상 비율. 병충해 감지량은요. 병충해 감자 무게. 손의 정도에 따른 손의 정도 비율. 손, 등. 등급별, 병충해 등급별 인정을 해서 제가 무손등. 여러분들 어머님 밭에서 일하는 손등 거친 손. 무손등, 무손등이라고 하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손 거치는 손 무손등이라고 하나요? 무손등, 무게, 손의 정도별, 등급별 인정별. 얘는 표본 구간의 무게였습니다. 표본 구간의 병충해 무게이기 때문에 표본 구간 면적을 색깔 바꿔서 표본 구간 면적을 조사 대상 면적으로 환산시켜주는 저 과정을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서 자꾸만 빼먹습니다. 딱 봐도 얘 계산을 때리면 4, 4, 16 해서 4, 9, 36이죠. 4 곱하기 1.36 하면은 1.44kg 밖에 안 나요. 잠깐만. 여기 다 막 3,200kg, 560kg, 얘만 1.44kg. 뭔가 느낌적인 센 느낌이어야 돼요. 아, 그렇지. 얘는 표본 구간의 면적이었지. 얘를 조사 대상 면적으로 환산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수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 저도 저거 알면서도 자꾸만 까먹고.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됐죠? 피해율은 평수, 미, 병평이죠. 자, 아까 여기를 더했었죠? 여기 5는요? 제가 문제집 보면서 할게요. 정상감자죠? 여기 다 지우고 다시 갈게요. 여기만 집중할게요. 정상감자. 그 다음에 2kg은 최대지는 5cm 미만. 50%. 그 다음에 병충해 감자. 4kg 다 나왔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기왕이면 요거를 표본구간 수학에 따로 한 다음 옮겨줘도 되는데 이제 바로 써버렸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됐고. 이제 바로 가볼까요?